아재들의 창업 톡! 자, 안녕하세요. 얼큰아재 구기모입니다. 벌써 저희 팟빵이 5회를 맞이했습니다. 와. 네. 며칠 있으면 크리스마스네요. 크리스마스죠. 네. 네,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2017년 새해가 오겠죠? 2017년 새해 계획은 어떻게 세우셨나요? 혹시 창업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방송을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창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사무실 임대부터 사업자 등록증을 어떻게 발급받는지까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까지 많은 부분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침체라는 이야기가 이젠 익숙해지기까지 하는데요. 청년 실업은 줄어들 생각이 없고 기업들은 인재가 없다고 하고 소상공인들은 경기가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가계부채는 사상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고 미국발 금리 인상이 기대되고 있으며 금리 인상은 국내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큰 위기를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를 줄이고 안전 자산을 늘리는 게 좋은 대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창업은 위기가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기회는 더 많죠. 방법부터 사례 그리고 꿀팁 오늘도 많이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할 텐데요. 우선 인사부터 해주시죠. 네. 네, 오늘도 뭐 저부터 하면 되나요? 네, 나이 저희 항상 나이. 근데 우리가 오늘 좀 자리가 바뀌었잖아요. 약간 네, 그래도 맞아. 헷갈려요. 저도. 자리가 바뀌니까 좀 잠깐 헷갈리는데 네, 네. 이렇게 돌죠,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진지함을 담당하고 있는 진지아재 신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진지하지 아닌가요? 진성하지라니까. 한 해도 안 틀린 적이 없어. 와, 진짜 진정한 아재를 이렇게. 그쵸. 아유, 대박이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할게요. 네, 진지함을 담당하고 있는 진성아재 신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진성아재님이 커피 쏘셨습니다. 네네. 아, 좋습니다. 다음 하셔야죠. 네. 저는 이사할 때 했으니까. 아, 그럴까요? 그리고 네. 얼큰아재 얘기했어요? 안 하려고. 안 했잖아요. 얼큰아재. 얼큰아재 해야죠. 그거 됐습니다. 왜? 네. 네. 했어요. 네. 한 거예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발금을 담당하고 있는 발금아재 민대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혼자 여자 홍일점 아재 까는 새인 아까새 박세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창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질문이 하나 있는데 창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제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세 분한테 각자 좀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것도 나이 순으로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그래요. 저는 주로 이제 그 소상공인 분들 그다음에 그 자영업자분들 창업하실 때 대부분 뭐 지난번 시간에도 저희가 말을 하긴 했었는데 그 정보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좀 꼼꼼하게 체크 못 하시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여기 이제 여기 써오셨어요. 우리 구기사님이 써오신 것 중에서는 저는 그 운영하시는 오너분이 가진 마음 자세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저희가 창업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진짜 어떤 분은 사업자 등록증 하나 내는데 석 달 걸리시는 분도 있으세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하긴 해야 돼라는 마음가짐만 있고 이걸 실행력이 실행력으로 없는 못 거는. 옮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시간만 가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그냥 말 그대로 시간이 가면 생활비 돈이 나가야 사실, 되고 돈이 계속 그쵸. 지출이 되는 부분인데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감내할 생각을 못 하시고 마냥 난 이제 사업을 할 거야라는 막연함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계신 그리고 준비하고 있는 사업들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걸 봤어요. 그래서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의 마음가짐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특히 이제 우리 직장 그만두고 사업하시려는 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네. 드디어 이제 난 내 사업을 해 하고서 직장생활보다 편할 거다라는 막연함 뭐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더 많이 이렇게 늘어지시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운영하시는 오너분이 가진 마음가짐 그런 것들이 또 선행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어떻게 보면 이거 되게 저희가 우리 서로 얘기한 적이 없는데 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딱 앞에서 빡 하셨어요. 먼저 하는 게 좋아. 네. 먼저 하는 게.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걸 꺼내주신 거예요. 그 얘기를 꺼내주셨는데 제가 어저께 제 친한 동생이 연락이 왔어요. 이 친구가 정말 회사를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사업을 엄청 하고 싶어 하세요. 이 친구가. 근데 이 친구 얘기는 뭐냐면
사업을 하면 돈을 많이 벌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사업을 지금 아직 안 해보신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딱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매출만 보고 이분들은 그게 곧 100% 수익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실 만약 로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이게 한 10,000원에 만약 제품을 팔았다. 그러면 뭐 한 마진이 30%가 남는다. 그러면 이 30%가 정말 다 수익인 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 뭐 옷 한 1,000장만 팔면 10만 원 1,000장 팔면 한 3만 원씩 남으니까 한 300만 원 3천만 원 남는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가장 여기서 캐치를 못 하고 계시는 거는 그 전에는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우리가 받는 월급이 100% 다 내 돈이 되지만 남는 30%의 마진에서 우리가 빠진 부분이 있잖아요. 세금도 빠져야 되고 뭐 각종 수수료도 있고 뭐 직원들 뭐 비용도 있고 임대료도 나가고 심지어 전기세며 이제는 인터넷 비용 뭐 이런 것까지 다 의료보험 뭐 들어가고. 다 그걸 빼야 되는데 그분들 그걸 생각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쵸, 막상 그냥 매출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요. 막상 이걸 또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 그분이 한 월 한 500 정도 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직장인인데 네. 지금 과장급인데 뭐 괜찮게 벌고 있어요. 그쪽에서는. 근데 이거보다 어떻게 보면 더 벌기 힘들 수도 있는데 그거를 모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를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그분은 그걸 이해하는 데까지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정말 전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창업자들 볼 때 약간 허울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이제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어디 회사 대표 이러면 우선은 그 대표라는 직함을 갖는 것부터가 되게 멋있어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이고 뭔가 다 잘 될 것 같고 이런 거죠. 근데 사실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드라마 속에 존재하는 몇 명에게 정말 맞아요, 그렇게 맞아요. 짠하는 걸 수 있다는 그 현실감이 떨어지는 거죠. 네,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어설픈 이제 대표보다는 직장인이 큰 낫죠. 기업의 네. 대리 명함이 더 강력한 맞아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맞습니다. 진짜 씁쓸한 이야기지만 맞아요. 소상공인들 500 벌기 힘드세요. 그거. 맞아요. 한 매장에서 조그만 매장 안에서 500 정도 자기가 순수익으로 500을 가져간다는 건 그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매출로 그렇죠. 따지면. 그쵸. 제가 이제 정리를 하자면 우리 신이사님은 이 창업자의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하셨고 이제 중간에 이제 민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민 대표님은 이제 수익성 실제 이제 마진이 어떻게 되고 비용이 발생했을 때 그런 실질적인 걸 따져봐라. 그게 중요하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박세인 대표님 어떻게 이거 생각하십니까? 되게 일맥상통한 얘기긴 한데 네. 사실 저는 창업자가 가장 많이 가져야 되는 게 간절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절함. 네. 이 키워드가 왜 그러냐면 저도 사실 이제 강의를 연령대를 따지자면 한 20살부터 한 70세까지 제가 다 강의를 하거든요. 70세 분들도. 네, 진짜 할아버지들이 요즘 실버 그쪽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할아버지가 아니. 아직이죠. 이제 네. 청춘이죠, 네. 청춘. 이제 근데 그런 아저씨들이 맞습니다. 네. 교육을 들으러 오셔서 정말 동영상 촬영까지 다 해가시면서 정말 열정적으로 들으시는 분도 다시 보지 있어요. 않으시더라도. 네. 하여튼. 네. 근데 어쨌든 한 70세 정도 되신 분들까지도 강의 대상자가 됐는데 가장 그 강의 열의가 높은 대상자가 사실 40대예요. 근데 왜 그런가를 제가 따져봤더니 사실 그게 간절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실제로 창업을 해놨고 이제 정말 이걸로 돈벌이를 해야 되는 시기인데 그게 이제 정말 필요해서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그 몰입도도 되게 좋고 뭐 가르쳐주면 하나 놓치지 않으시려고 막 메모하고 또 질문하고 쉬는 시간에도 저 화장실 안 보냈거든요. 그 정도의 열정적인데 실제로 창업하신 분들이 그런 간절함 없이 시작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래서 뭐 화장실 안 가시잖아요. 저요? 죄송합니다. 그쵸. 예쁜 여자들은 이슬만 먹고 화장실 안 삽니다. 아니 그걸 본인 입으로 또 얘기를 해. 이해 못 고마워요. 하실까봐. 받아줘서 나 안 네. 받아들 줄 알고. 근데 다 좋았는데 본인 입으로 그걸 얘기하시니까 제가 나 깜짝 놀랐어요. 좋았는데 진짜. 받아줘. 좋죠. 저희 이게 오늘 또 이슬 먹으러 가지 않나요? 이슬 먹으러? 맞춰주는 세인입니다 오늘은.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간절함이라는 얘기가 결국에는 창업하실 때 약간 안일하게 창업하신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자본금도 창업하려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 그래도 버티기 할 어느 정도 목돈을 좀 마련을 해놓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안 되면 뭐 접고 뭐 해야지 이렇게 약간 그 간절함 없이 우선 한번 해보고 되면 고, 안 되면 그냥 스탑 이런 식으로 마음 먹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더 실패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아니면 진짜 죽을 것 같은 그런 간절함에서 하면 사람들이 정말
발로 뛰어서라도 전단이라도 돌리고 다니고 정말 밤새서 부르고 포스팅하고 친구들 이유 신청하던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없이 창업을 하시면 사실은 그냥 남들은 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는데 나는 그냥 정체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앞으로 한 발 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는 가만히 있어도 남들은 앞으로 다 나가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도 후진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간절함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했습니다. 뭔가 마인드에서 조금 더 확장된 느낌이 네, 좀 조금 더 들었고, 확장된. 네. 네. 좋은 답변들을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도 저한테 질문 안 하셨지만 저는 사람인 것 같아요. 누군가와 저도 그것도 공감해요. 일을 같이 하느냐. 네. 그래서 그 간절함이 모아지면은 그게 정말 그 모습들이 나올 거고 그리고 추가하자면은 뭐 사명 같은 것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네, 비전 네. 확실하게. 네. 그래서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굳이 돈을 많이 벌겠다가 아니고 그거 플러스 그거보다 더 큰 상위 가치. 버전들. 네. 네.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이걸 통해서 아름답게 할 것인지 사람들한테 어떤 이익을 돌려주고 그걸 통해서 또 사회에 어떤 것들을 공헌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큰 비전이 또 사람들을 모을 수 있고 좋은 인재들을 이제 모을 수 있지 않나. 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렇죠. 네. 또 자꾸 이런 얘기하니까 제가 지금 표정이 좀 안 좋잖아요. 이게 옛날 생각이 좀 나가지고. 그러니까 옛날에 간절함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좀 서로 좀 약간 다른 생각들이 또 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일찍 사업을 시작을 했잖아요. 네. 20대 때 제가 군대를 막 제대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사실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그 당시 용기일 수도 있고 아무튼 너무 모르기 때문에 시작할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은 해요.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성공을 할 수 있었던 부분도 거기에 있었기도 해요. 근데 맞아. 가장 거기서 큰 문제는 제가 너무 일찍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가 번 돈에 대해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아 맞아. 그것도 진짜 중요해요. 지금 이제 하시는 분들 나이가 좀 이제 제가 이제 40대 이제 막 내년이면 이제 들어서는데 제가 작년에 새로운 브랜드를 하면서 느낀 거는 20대 때는 몰랐던 거. 20대 때는 전혀 아무런 생각이 없이 뭐든지 내가 하면 될 거라는 그 생각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었는데 지금 너무 생각하는 게 많은 거예요. 막 이렇게 하면 맞아. 뭐가 안 될 됐고 거다. 저렇게 하면 저게 안 될 되고. 것 같고 왜냐면 이렇게 하면 안 됐는데 너무 생각이 많다 보니까 이제 시작 자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결혼도 했잖아요. 그러니 맞아요. 또 저 혼자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그 전엔 사실 처음에 20대 시작할 때는 돈을 못 벌어도 나는 학생이고 어떻게 보면 난 또 아직 젊으니까 또 충분히 또 딴 데 취업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뭐 그런 두려움 같은 게 없었는데 지금은 제가 이걸 또 실패하게 되면 이젠 더 이상 갈 데가 없다라는 걸 생각을 하니까 시작하는 것 자체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좀 이런 두려움을 털고 일어서고 또 그런 것들을 자기가 분명히 이거 했으면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미리 좀 열심히 공부하고 또 조언도 얻고 하면서 좀 잘 생각해서 창업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궁금했던 건 뭐냐면 가장 쉬운 건데도 한 번도 안 해본 분들은 잘 모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업자 등록증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업자 등록증을 내기 위해서 저는 얘기합니다. 용기만 있으면 된다고. 제가 왜 이 얘기하면 그거는 이제 우리 마인드 얘기고 실질적으로 세무서에 가서 뭘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가 왜 용기만 있으면 되냐고 말씀드리면 너무 쉬워요.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냥 가시면 돼요. 신분증 들고 그냥 가까운 세무서에 찾아가셔가지고 저 이제 사업하려고 합니다라고 하면 그분들 완전히 반겨주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세금 하고. 낼 사람이 또 왜냐면 생기죠. 그렇죠. 이제 세금 내실 분인데 아무도 이분들한테 뭐라고 안 해요. 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사업하려고 왔는데요. 그러면 알아서 다 해주십니다. 그래서 용기만 가지고 가면 용기가 된다. 정답이네요. 네 맞습니다. 용기가 정답이라는 게 그겁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세무서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지금 사업을 하실 곳에 담당 세무서가 다 있거든요. 뭐 저 같은 경우에 송파에서 하다 보니까 송파 세무서를 갔고 뭐 동대문에 사시는 분들 뭐 동대문 세무서를 가시면 되고 네, 가까운 세무서를 찾아가셔서 저는 사업하러 왔습니다. 이제 세금 낼 테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라고 하면 알아서 다 해서 사업증을 다 거기서 내주신다는 이제 거. 아이템별로 이제 업종이나 업대 이렇게 네. 정하고. 혹시 잘 모르시더라도 세무서를 찾아가면
다 상담해 주시는 분들 친절하게 상담해 주시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인터넷으로 이렇게 검색하는 건 조금 불편한 점들이 있는 게 좀 쓸데없는 이야기들이 너무 맞아요. 많아서 너무 맞아요. 어렵게 돼 있어요. 직접 가보시는 게 제일 좋은 것 네, 같고 맞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세무서는 개인 세무사들이 있는 사무실이 아니고 네, 이제 세무서. 지역별로 있는 네, 지역별로 세무서 있는 그것만 세무서. 이제 혼동을 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자 등록증 낼 때 왜 상호명이 동일하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개인 사업자는 되지 않아요. 개인 사업자는 네. 상관없습니다. 그래요? 법인만 법인만 어. 되고 되고 그것만, 네. 그래서 개인은 가능하면 돼요. 좀 이렇게 가능한, 유일한 게 네. 좋지 않나요? 마케팅적으로도 보면 왜 동일한 상호명이 있으면 겹치니까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가기 전에 이런 사업자가 내가 생각하는 이름이 활동을 많이 하고 검색해보는. 있는지 검색을 한번 해보는 정도의 네, 습관? 그거는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좋죠. 상호명이 있어도 검색에 노출 안 되면 그냥 써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내가 먼저 다 선점해 버리면 네. 되니까. 그리고 혹시 뭐 이거 좀 팁으로 알려드리면 사업자 명이 곧 저희 사이트나 뭐 회사나 이런 명이 되지 않아도 돼요. 회사 명은 따르고 맞아요. 사이트나 뭐 가게 이름 상호명은 또 따로 내도 상관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 명이 약간 겹치더라도 뭐 만약에 제가 예전에 이제 어반 트렌드라는 사이트를 했었는데 꼭 어반 트렌드라고 안 되어 있고 저희 사업자 명은 어반 코리아였어요. 아, 코리아가 좀 멋있어 보여가지고 그렇죠. 뭐 저기 현대가 브랜드 에쿠스라는 브랜드를 쓰는 뭐 그런 형태라고. 네네 이해하시면 그렇게 될것 얘기하시면 같은데. 돼요. 네, 얘기가 아니구나. 그렇게 네. 생각하시면 네, 됩니다. 그렇죠. 대부분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자 명과 브랜드가 같아야 된다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 게 사실인 맞아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가끔 가다가 팁을 하나 드리는 게 보통 사업 준비하시거나 창업 준비하시면 자 내일부터 창업합니다 이러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그럼요. 한 마음속으로 한 적어도 뭐 빠르면 뭐 6개월 혹은 1년 전부터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저는 생각하는 그 시점에 무조건 가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라고 하거든요. 근데 뭐라고들 많이 물어보시냐면 매출이 없잖아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근데 사업자는 내가 사업자 등록을 해놓고 몇 년이 돼서 매출이 빵이어도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른 뭐 추가 추징이 발생하거나 하지도 않고요. 내가 사업자 등록을 냈으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4대 보험 들어있고 사업자 등록증 하면 또 4대 보험 들어야 되나? 이런 궁금증들 가지신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업을 하기 위한 서류 한 장을 만들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미리 한번 내가 1년 후에 진짜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마음 먹었을 때 사업자 등록증을 먼저 내놓으시면 이후에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거든요. 매출이 빵원인데도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유지하겠냐? 네, 유지하겠냐라는 거 하나 그다음에 빵원이어도 신고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럼 나중에 내가 어떤 세무적으로 신고를 하거나 할 때 당황하지 않고 미리 내가 한 번쯤 체크해 보는 계기도 될 것 같아서 저는 그리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1년 후에 사업할 건데 사업자 등록증 왜 많이 받아가지고 액자에다 해갖고 걸어놓으시잖아요. 이렇게 네, 그거 걸어놓으면 마음이 뿌듯합니다. 네, 그리고 책임감도 생기고, 네. 네, 그거 볼 때마다 아, 내가 역시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들을 좀 가지고는 마음가짐이 생기는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뭔가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하면 시작 단계부터 저는 한번 사업자 등록증이라는 거를 내 이름으로 낸 등록증 하나를 딱 가지고 계시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죠. 세금이라는 게 이제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이 사업자 냈을 때 직장에서 받는 급여는 이제 근로소득인 거고 사업자를 통해서 낸 매출은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별개로 신고돼서 전혀 문제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직장에 따라서 그게 이제 직장 자체에서 제재를 가하는 경우가 있긴 있죠. 하지만 네, 있습니다. 네. 세금에 관련된 부분은 뭐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네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조금 뒤로 제가 점프해서 그래서 아마 저희가 모든 거를 다룰 수는 없는데 이제 창업을 하면서부터 그다음에 아주 세세한 부분들 있잖아요. 세세한 부분들을 또 이제 이 창업톡 외에도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 또 우리 신이사님이 전문으로 제가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서 창업 이후에 필요한 교육들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 이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네. 일단 창업 관련된 교육들은 정말 이렇게 그 어느 정도 규모의 사업을 하고 있고 본인이 어떤 업종에 관련된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국내에서 지원해주는 진짜 정말 많은 교육과 그리고 그 시스템들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가장 흔히 하는 일반 개인의 어떤 1인 창업 혹은 뭐 식당 하시거나 이런 소상공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이라는 곳을 거의 다 모르시더라고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모르시고 그곳에 들어가시면 재직자들 현재 내가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하시는 분들도 들을 수가 있고요. 혹은 내가 이제 막 사업을 시작했는데 하시는 분들도 들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내가 사업하다가 쫄딱 망했어. 혹은 다른 거로 업종 전환을 저희 하고 같은 네. 업종 전환을 하고 싶을 때는 뭐 재창업 교육 혹은 재기 교육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 제가 이거 광고 한번 하고 가도 될까요? 네. 두 번 하셔도 돼요. 두 번 해야 되나요? 요즘 같은 경우는 그 정부 지원 사업 중에서 마케팅 관련된 부분 저희가 이제 주로 하는 방송하면서 주제가 이제 마케팅 쪽 관련된 부분인데요. 마케팅 관련된 부분의 교육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중에서 하나 좀 샘플 알려드리면 전북 같은 경우 전북 소상공인 마케팅 지원 센터라는 게 있어요. 아 센터 따로 있네요. 네네 이런 센터들이 있어요 지역마다. 그래서 이 센터에 가시면은 뭐 블로그, 카페, 뭐 체험단 뭐 이런 것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온라인 관련된 부분의 교육과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는데 광고 집행하려면 돈이 나가잖아요. 네. 그 돈들도 네 공짜로 아. 네 업체별로 해서 음. 일정 금액까지 해서 광고비까지도 다 지출을 해주는 그런 센터들이 각 지역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센터를 통해서 좀 알아보시면 교육도 받으실 수 있고 그다음에 많은 지원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린 건 이제 소상공인 쪽 혹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네. 네. 저도 말씀하세요. 이제 네. 재창업 과정 강의하는 게 하나 있거든요. 근데 안양에서 하는 게 있는데 거기를 이제 대상자들을 보니까 실제로 마케팅 뭐 재창업 과정 이렇게 하는데 그 마케팅 대행사를 재창업하려고 실제로 오시는 분들은 거의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냥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도전이 되더라고요. 또는 뭐 재창업 폐업하신 네, 분들 폐업하신 상관없어요. 분들도 되고. 네, 네. 그래서 증빙만 할 수 있습니다. 증빙만 되면 사실 다 돼서 매출이 어떻게- 제로여도 상관없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런 교육 듣는 게 어떤 조건을 따지지 않고 좀 들을 수 있는 교육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료 좀 받아보시고 찾아보시면서 필요하신 교육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사업자 등록증 얘기할 때 좀 빼본 부분이 있는데 뭐 간이 가세자랑 일반 가세자 얘기가 있는데 뭐 이런 부분은 지금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또 짧게 매출- 제가 이렇게 얘기만 해서는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이건 저희 우리들 하고 있는 아재들의 창업톡 페이스북 페이스북 페이지에다가 거기다 올려주세요. 제가 조금 더 네. 자세하게 해서 올려드리도록 오늘 하겠습니다. 신이사님 말씀해주신 것도 같이 네네. 네.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사이트 정리해가지고서 저희들 페이스북 오늘이니까 실제로 컨텐츠로 방송 올려주시면 방송을 돼요. 보면 네네. 다다다음 주로 그렇죠. 왜냐하면 간이 가세자가 되는 시는 사업이 있고 매출도 또 안 있어요. 되는 네. 또 그런 사업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그 지금 매장에서 이 기존에 똑같은 일을 했는데 그 전에 일반 가세였으면 또 그게 간이 가세는 안 되고 바로 일반 가세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정리를 해서 제가 신사님 그 내용이랑 소상공인진흥공단 뭐 이런 것들이랑 같이 해서 개인 법인도 이렇게 개인 법인 부분도 제가 같이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해서 올려드리도록 어떤 게 유리한지 네. 그런 것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아재들의 창업톡 페이스북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저희가 이 정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시 한번 질문을 또 제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가 교육으로 갔다가 다시 사업자 등록으로 갔다가 이제 정보로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다시 넘어가서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나서 그다음 필요한 게 이제 매장인 것 같아요. 이제 매장 온라인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무실이나 혹은 이제 이 B2C 상대로 이렇게 뭐 식당을 하시거나 어떤 뭐 액세서리 샵을 하신다든가 이제 이렇게 매장을 차려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임대 비용이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네. 임대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법 혹은 매장을 구하려면 어떤 조건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자유스럽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죠. 저는 일단 온라인 제가 좀 전문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매장보다는 일단 사무실을 좀 많이 사무실 구하게 되잖아요. 싸게 그냥 얻는 방법.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시는 게 사실은 제일 편해요. 잘 모르시면 왜냐하면 뭐 계약이나 이런 부분에서 잘 모르시면 부동산을 가시는 게 사실은 가장 좋긴 한데 부동산에 가면 조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비용이 좀 더 비싼 사무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로 찾는 곳은
피터판 여기 카페명을 말씀드릴게요. 네, 피터팬의 방구하기. 피터팬의 네, 좋은 방구하기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사무실이랑 오피스텔 관련된 부분이 따로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싼 사무실들이 좀 나오긴 하거든요. 뭐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뭐 막 200에 15만 원, 뭐 막 와. 200에 30만 원 하는 네, 있습니다. 그런 사무실들이 있긴 해요. 근데 잘 보셔야 되는 게 그런 사무실들이 사실 위치나 이런 게 좋지는 않아요. 좋지는 않는데 그래도 우리가 사업자를 내고 어떻게 보면 집에서 하는 게 아니라 좀 새로운 마음으로 출근하는 마음으로 사무실에서 하고 싶다고 하면 그런 데서 찾아서 처음에 시작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리고 소 사무실 대비해서 그런 데가 좀 괜찮나요? 약간의 차이가 뭐가 있냐면 소호 사무실은 임대료가 보증금이 발생을 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일반 사무실은 보증금 뭐 얼마에 보통 이게 1년 정도의 그 임대료를 합친 게 보증금이 보통 되는데 그 계약 기간이니까. 계약 기간 동안 보증금 얼마에 임대료 얼마 그리고 관리비 얼마가 나오는데 그런 소호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한 달치 임대료를 미리 내면 처음에 갔을 때 2달치 임대료를 보통 내고 그렇죠. 들어가거든요. 그게 일종의 맞아요. 보증금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아마 박세인 대표님이 조금 더 잘 알고 계시니까 박세인 대표님이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기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 사업 시작할 때 사실 제일 고민되는 것 중 하나가 사업자 등록을 위한 사업장 소재지인데 실제로 사업장을 안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면 이게 자기 집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이게 부동산 계약서를 막 가짜로 써서 막 하기도 하고 별 이런 그렇죠. 행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세금 때문에 실제로 있어도 그쵸. 이중으로 쓰는 그쵸.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지금 그 보통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사업자 그 장소를 구하냐면 예비 사업자가 사실은 사업장 소재지로 약간 사업 편의랑 남들에게 보여주기식의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강남 KBD라고 하죠. 강남 그리고 종로 을지로 CBD 그리고 여의도라고 해서 YBD 딱 이 지역 세 군데를 제일 많이 선호를 한대요. 근데 통상 강남에서 사무실 임대하면 요즘 뭐 강남역 인근에 어떤 빌딩을 예로 좀 들자면 임대료가 3.3 기준으로 129만 원 그리고 보증금이 1,000만 원이래요. 그리고 국기원 그리고 국기원 인근 한 뭐뭐 빌딩은 전용 3.3 기준이 보증금이 1,340만 원에 월 임대료가 134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거기다가- 관리비가 또 들어가잖아요. 그쵸. 관리비 관리비도 67만 원. 따로니까. 네, 관리비 관리비가 따로 어마어마합니다. 별도로 거기 67만 원. 인건비에 뭐 그럼요, 어마어마하죠. 전기세 무슨 뭐 네.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 부담을 느껴서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많이 생겨나는 게 뭐냐면 바로 소호 사무실입니다. 네. 그래서 소호 사무실 같은 경우는 이런 사업자들의 고민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요즘 되게 활성화되고 있는 사업 분야 중에 또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기 제가 아는 분이 또 하시는 비즈니스 센터가 있어서 소개를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이름이 그 원 비즈니스 센터라고 하거든요. 네. 원 네. 비즈니스요? 원 이름 좋다. 비즈니스 검색하면 센터. 나오나요? 네, 검색하시니까 바로 나오더라고요. 한글로 네, 한글로 원 비즈니스 센터라고 검색하면 되는데, 비즈니스. 네, 비즈니스 이거 센터. 되게 헷갈리죠. 비즈니스인지 비즈니스인지. 네. 비지가 맞습니다. 네. 비지. 네, 원 비즈니스 센터. 근데 여기 같은 경우 그 강남역 신분당선 5번 출구에서 나오면 도보 7분 거리고 우성 아파트 아시죠? 네 알죠. 우성 네. 아파트 사거리. 우성 아파트 버스 정류장에서 1분 거리. 그래서 위치적으로 좋다. 되게 네. 좋아요. 근데 버스 메인 도로니까. 가격이 엄청 쌉니다. 얼마인데요 네. 가격이? 1인실이 25만 원. 오? 1인실이요? 네, 보통 2인실이 40만 원 35만 원. 또 6인실까지 있는데 6인실 또 엄청 싸겠죠. 그러다 인터넷 공짜죠. 그리고 보안 기본적으로 다 갖추고 있고. 전기세도 공짜고. 네, 사무용 기기 뭐 A4 용지 100장 그냥 무상으로 프린트할 수도 있게 해주고. 좋네. 네, 휴대 공간에서 음료랑 휴식 제공 다 되고 소회의실이나 뭐 빔 프로젝트 이런 거 다 지원이 미리 되고. 예약하면.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고 또 주차도 무료로 되는 게 있대요. 그리고 그냥 상담 문의만 해도 2시간 동안 주차를 무료로 해준다고 하네요. 오. 네, 그래서 여기가 그 강남에 있는 소호 사무실 중에 또 가격도 되게 저렴하면서 또 사장님이 인심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알게 됐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마케팅 재창업 과정을 들으러 오신 수강생이셨어요. 아. 네. 그래서 그쪽을 또 창업을 하셨구나. 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직원을 데리고 블로그 포스팅을 하고 계신데
제가 이렇게 프롤로그 설정 이런 걸 좀 도와드렸더니 그 자리에서 블로그가 되게 멋있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인사하시면서 이제 명함을 주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듣고 있다가 가격대가 워낙 좋다는 얘기를 들어서 오늘 방송할 때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자료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여기다 이제 조금 더 팁을 붙여드리면요. 네. 보통 이제 집에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뭐 전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집에서 돼요. 그쵸, 지금 이제 가능하죠. 온라인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전세인 경우에는 집 주인의 허락을 받고 나면 동의서가 있으면 집에서 창업을 할 수가 있어요. 전세 같은 경우에는. 근데 월세는 그게 좀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보면 조금 편하게 일을 하고 싶은데 뭐 우리 집 주소가 뭐 어디 사업자 주소가 어디 아파트 몇 동 몇 호로 돼 있으면 되게 조금 보기 안 좋잖아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좀 강남에 뭐 이런 데 좋은 이름을 갖고 싶긴 하고 근데 일은 집에서 하고 싶은데 이럴 경우에 이런 소호 사무실을 보면 직접 사무실 쓰지 않더라도 등록증만 등록만 해주는. 해줄 수 네. 있는 그런 게 있어요. 네, 맞아요. 네. 비용이 아마 1인실보다 아마 거의 반 가격 정도 되는데 네, 한 맞아요. 15, 20만 원. 네. 그 정도 될 거예요. 아마 10에서 한 그리고 20만 원 이제 사이. 전화 받아주는 서비스까지도 할 수 있고. 맞아요. 그리고 뭐 팩스도 받아주고 서비스, 다 네. 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1인 창조 기업이라고 우리나라에 1인 창조 기업들이 하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네, 맞아요. 제가 요 부분은 또 한번 홈페이지 저희 페이지에 좀 자세하게 올려드릴 맞아요. 텐데 말로 듣는 것보다 네, 말로 듣는 것보다 이게 정리하시니까. 다 정리가 네. 좀 돼야 되거든요. 정리하시는 김에 저희가 한 얘기를 근데 요 팀만 하나, 요 팀만 스크립트로. 다 해주시면 안 돼요? 이 팀은 하나만 다 알려드릴게요. 해주세요. 뭐가 있냐면 PDF 거기 해주세요, 1인 창조 PDF 로. 기업에 들어가셔가지고 그러니까 혼자서 창업했다는 거가 확인이 되면요 1인 창조 기업 그 카드가 나오거든요. 그 카드가 나오면 맞아. 연계되어 있는 이런 센터들. 비즈니스 네, 센터에 비즈니스 가서 센터 같은 곳. 자기가 원하는 시간만큼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고 회의실 같은 경우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에 제가 자세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그래서 이 소호 사무실 저도 써봤는데 좋은 게 그 이제 저렴한 거 뭐 이런 것도 있고 단점은 좀 이렇게 1인실 같은 경우는 답답한 게 있는데 좋은 게 뭐냐면 나왔을 때 네트워킹이 좀 되더라고요. 거기는. 맞아요. 그 네. 코어 때문에 네, 그런 일부러 부분들이 되게 쓰시는 좋았던 것 분들도 같아요.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 가면은 이 소호 사무실을 역발상을 해서 만들어서 혼자 쓰는데 가격이 사무실 빌린 것보다 더 비싸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특징이 뭐냐면 근데 정말 유명한 기업이나 잘 나가는 데만 받아줘서 정말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주는 사무실이 또 맞아요. 미국에서 뜨고 있다고 그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창업 카페 같은 그런 그렇죠. 게 많잖아요. 그런데 아무나 안 받아주는 거예요. 약간 실리콘밸리 느낌을 주기 저희는 못 위한 들어가는 거지. 거예요. 네. 우리는 못 근데 우리나라는 창업 카페라는 그런 게 많이 발달이 안 돼가지고 사실은 우리나라의 창업 카페는 스타벅스잖아요. 근데 그 창업 카페 대신에 이런 비즈 소호 사무실이 어떻게 보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지 않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아까부터 신이사님 네네. 말씀하시고 싶어하시는 네네. 듯한 방금 네, 이제 한 코드를 얘기랑 찾아서. 조금 네. 중복인가요? 분야가 좀 다르긴 한데요. 그러면 더 좋죠. 네네. 네. 보통 창업하면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가게를 차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식당 네. 이런 경우도 가게잖아요. 저 직장 생활 할 때면 저희도 이제 대리점을 개설을 해야 되는데 그럼 대리점 상권 분석 요청이 들어와요. 그럼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상권 분석을 직원들 파견을 해서 지나가는 사람들 몇 명 지나가는지 몇 시에 지나가는지 그걸 일일이 다 체크를 카운팅을 했었어요. 했죠. 예. 그리고 와. 네네 그런 상권 분석 자체가 예전에는 유료로 판매되기도 했었고 맞아. 그런 컨설팅만 하는 업체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 상권 분석 자체가 온라인에 오픈이 돼 있습니다. 맞아요. 네네. 그래요? 그래서 이건 네, 한번 꼭 무료로 알려드리고 볼 수 싶어요. 있죠. 그래서 검색을 하실 때 그냥 상권 정보 시스템이라고 검색을 하면 국가에서 운영을 합니다. 근데 뭐라고요? 다시 한 번만 딱 자, 짚어주세요. 다시 한번요. 네. 상권 정보 시스템. 상권 정보 시스템이요. 네, 상권 정보 시스템에 가면 전국의 그 상권 분석 정보를 저희들이 볼 수가 있고요. 가장 또 많다고 하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 자체에서도 우리 마을 가게 상권 분석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100% 신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 가서 일주일 내내 그 사람들 지나가는 거 체크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식당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인근에 식당의 밀집도가 얼마나 되고 인구 비율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여기는 경쟁력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수치화된 데이터들을 갖다가 방금 말씀드린 곳에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기본적으로 오프라인에서 내가 아까 식당 혹은 뭐 이런 가게들 네네. 그런 상권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한 번쯤 꼭 들어가셔서 내가 가려고 하는 곳에 다른 상권들이 어떻게 좀 이렇게 꾸려져 있는지 한번 꼭 살펴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 한번 드렸습니다. 그럼 거기에 뭐 이게 뭐 그 근처에 뭐 빌딩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까지 다 나와 있는 건가요? 정확하게 예를 들면 이렇게 특정 지역이 있잖아요. 뭐 네. 서울의 광진구 혹은 광진구에서도 무슨 동에서도 무슨 사거리 음. 근처 내가 뭐 반경 몇 킬로 안에 예를 들면은 뭐 한식당이 뭐 몇백 개가 있고 유동 인구가 몇 명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는 한식당의 경쟁력이 뭐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런 것까지 자기가 그 데이터들을 갖다가 약간 수정하면서 편하게 좀 보실 수가 있어요. 의외로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그 UI 자체가 보기가 되게 편하게 네. 돼 있고요. 일반인들이 보셔도 그냥 분석 자체를 쉽게 하실 수 있게 돼 있어서 한번 꼭 추천해 드립니다. 근데 그런 1층에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뭐 식당이나 그런 오프라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점포를 구할 때 가장 힘든 게 그 권리금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권리금 맞아, 얘기가 네네. 있는데 권리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이사님이 조금 더 많이 아시지 않나요? 예전에 하셨잖아요. 그런 어떻게 보면 스토어를 오프라인 상점을 한번 하신 적이 있어서 잘 알지도 못하고 그냥 제가 권리금을 주고 이제 매장에 들어가서 나올 때는 못 받고 나왔죠. 아, 그때 못 받으셨어요, 네, 거기요? 그 목 되게 좋은 데였는데. 못 받은 이유가 아무리 목이 좋아도 처음에 내가 줄 때의 금액보다 못 받는 거는 매출이 그만큼 따라주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하면 못 받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이런 얘기 좀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건물주가 본인이 하려고 내보내는 경우 그러면 이제 권리금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그것 때문에 얘기 많잖아요. 네, 그런 맞아요. 얘기들. 이게 맞아, 법적으로 맞아. 보호가 되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죠. 네. 네. 도의적으로 받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로 생긴 빌딩에 들어가는 경우는 이제 권리금이 없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데 또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이게 검증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래서 웬만하면 권리금을 많이 주더라도 좋은 데를 들어가려고 이제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선호하시는 분이 계시고 반대로 권리금을 좀 줄이더라도 뭔가 이 SNS를 이용해서 좀 많이 알려서 어. 그걸 줄이겠다. 이거 정답은 없는데 저희가 약간 지향하는 부분은 이제 뒷부분이 조금 더 강한 부분들이 약간 있기 때문에 그 입지가 잘 좋지 않더라도 마케팅을 잘해서 진짜 맛집을 어떻게 보면 찾아오게끔. 예, 지금 또 미국에서 밀고 있는 또 마케팅 방법 중에 하나가 입구가 없어요. 입구가 술집에 없는. 들어갈 때 그럼 어디로 들어가요? 옷가게로 들어가서 아, 맞아. 그 지하로 커튼 열고 타서. 들어가고 뭐 네네. 이런 예. 맞아. 그러니까 그들만 아는 맞아. 예, 저도 그런 데 게 또 가봤어요. 유행하는 우리나라에서도. 뭐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보여줘도 올 사람들은 온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너무 이런 쪽에 뭐 이렇게 심하게 하실 필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먹는 음식을 먹는 그러니까 이 뭐죠? 먹는 직종. 예. 네. 이 음식점, 음식, 요식업. 예. 네. 요식업 하시는 요식업. 분들한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한정식집이 아무데도 없어요. 나만 딱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안 되죠. 거기 차라리- 없는 이유가 네. 있는 거야. 차라리 다 있고 거기에 들어가면 경쟁은 되지만 다 잘 되는데 가는 게 더 잘 된다는 맞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게 있는 것 같아서 아, 그리고 권리금 그런 저도 부분들. 내본 적이 있어서 저 그 아까 60평 사무실 할 때 그때 권리금 저도 거의 1,000만 원 돈 내고 들어갔거든요. 아니 지한데 권리금 1,000만 원이나 있어요? 근데 되게 웃긴 거 얘기 드릴게요. 실제로 저는 당한 케이스예요. 음. 왜냐면 권리금을 안 내도 됐던 거예요. 그분들은 이제 연습실로 썼었고 그분들 이제 거기다 거울 달아놓고 그냥 시커멓게 이렇게 페인트 칠하고 바닥에 아. 댄스 플로어를 만들어놨는데 시설비 요즘 얘기하는 사실 시설비죠. 저는 시설비. 그게 아. 필요하지 않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사람은 그걸 받지 않으면 이제 딴 사람한테 주겠다라는 상황이었고 시설비 거기가 달라. 60평인데도 보증금이 500만 원밖에 안 하는 거야. 근데 월세 얼마인데요? 원래 보증금이 월세는 90만 원. 다 다르지만 웬만 보통 권리금이 보증금보다 비쌉니다. 그쵸?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약간 이렇게 생각했죠. 권리금 낸 거를 그냥 보증금이 너무 싸니까 권리금 내는 거를 그냥 보증금 냈다 생각하고 그냥 들어가자 해가지고 되게 급하게 계약을 했었어요, 사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 뭐 물론 습기나 이런 거는 지하에 비해서 되게 괜찮고 뭐 수리해 놓으니까 되게 멀쩡해지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 권리금에 대한 그 개념이 없었던 거죠. 내가 같은 업종이 아니고 똑같은 비즈니스를 안 할 때는 권리금을 안 내도 되는 건데
이제 그걸 뺏길까봐 어떻게 보면 급하게 결정을 한 케이스인데 여러분들도 권리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라면 내가 그 동일한 사업에서 똑같은 동일 시설물을 쓰면서 할 수 있는지 그거 잘 따져보시고 그렇죠. 네, 굉장히 중요해요. 가격을 네. 깎고 이런 거를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권리금 이게- 보증금 외에도 이제 역세권이냐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유동인구도 사실 유동인구가 많다고 다 좋은 건 아니고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하고 있는 사업에 그 학생들이 많이 오느냐 뭐 직장인이 오느냐 여성이 오느냐에 따라서 유동인구가 적고 많고보다는 이제 그런 것들까지 좀 세세하게 신경 쓸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뭐 이제 식당을 하시는 분들은 주차장이 있느냐 그게 뭐 탑으로 돼 있는 주차장이냐 아니면 매장 앞에 있는 주차장이냐 뒤에 있냐 뭐 그런 부분들 화장실이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그 1층이 같은 건물에 은행이 있는지 요새는 옛날에 은행이 토요일까지 했는데 지금은 주 5일을 하다 보니까 은행 있는 건물들이 요새 많이 죽더라고요. 그래서 일찍 문 닫잖아요. 네, 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 근처에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까지 좀 세세하게 그러니까 이게 배우자 만나는 것만큼 굉장히 중요하게 까다롭게. 세세하게 맞아요. 까다롭게 네.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맞아요.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어려워요. 아이템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도 신경 쓰면 좋지 않겠냐 저희가 이제 여러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꿀팁 하나만 드릴게요. 이거 정말 꿀팁으로 정말 꿀팁입니다. 네, 네. 이거 대학로에서 지금 가게 4개 하는 제 친구가 얘기해 준 건데요. 부동산에 가서 제일 먼저 물어봐야 될 게 뭐냐면 건물주 아들의 직업을 물어본다고 하시죠. 건물주의 아들이 만약에 놀고 이거는 있으면 꿀팁이야. 네, 놀고 있으면 이거 사업 잘 되면 여기 뺏긴다고 되도록이면 건물주 아들이 뭘 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돈 잘 벌고 있으면 거기에 들어가고 놀고 있고 백수면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 질문이 있는데 네네. 딸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들만 딸도 마찬가지겠죠. 어. 자식이 네 자녀가 무엇을 하는지를 물어보는 게 진짜 사위까지 꿀팁이네요. 사위까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요즘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요즘에는 네. 아 너무 좋은 꿀팁이었습니다. 자 이제 사무실을 이제 우리가 임대하는 것도 잠깐 이야기를 했었고 매장에 관련된 걸로 했었는데 저희 그냥 스트레이트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오케이. 네. 매장 구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추가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사무실 얘기만 잠깐 하면 이제 소호 사무실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사무실 얘기했었는데 제가 또 어디에 있었냐면 그 사무실을 어떤 분이 얻으셨는데 직원들이 다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임대료를 내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방 하나, 방 한 칸 아니면 아 맞아. 뭐 그렇게 회의실에 끊어서. 의자 몇 개 이렇게 이렇게 나눠서 맞아 맞아. 두 군데 맞아. 세 군데 역으로 임대하시는 분들이 네네. 있대요. 여기는 네. 일단 보증금도 없고 월세도 굉장히 적은 돈을 내고 들어가도 되고요. 그쵸. 어떻게 보면 제가 세 등분의 세를 든 거잖아요. 그쵸. 근데 저를 거의 갑처럼 대우를 해주세요. 어. 왜냐면 제가 나가는 순간 이분한테 힘들어지니까. 다시 진짜로요. 그 약간 전전세 그런 개념인가요? 그렇죠. 전월세 같은 전월세요? 전전월세 뭐 이런 느낌인데 음. 그거는 구글에서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그게 제가 그 자주 가는 그 카페에도 보면 피터팬 그 카페에도 보면 요즘에 그런 거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있습니다. 네, 같이 혼자서 하기 좀 나눴습니다. 힘드니까. 네네네. 자 그러면은 이제 사무실에 관련된 내용들을 저희가 알아봤는데 사무실 채워야 되니까 사무실 채우려면은 이제 뭐 거기 뭐 생수부터 해서 무슨 뭐 책상, 의자 뭐 여러 가지 이제 집기류들이 필요한데 그걸 또 하나부터 10개 다 살려면은 또 비용이 많이 발생하니까 이걸 좀 줄일 수 있는 좋은 대안이 있다면 혹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제 사무실들 차리시면 인테리어부터 막 시작을 하시고 이제 거의 처음 그 자기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가 엄청 그 부분에 신경 많이 맞습니다. 쓰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저도 그랬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외부에서 B2C로 고객들이 많이 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안에 인테리어 비용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거는 좀 비효율적인 것 같고요. 보통 보면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절대 흔히 말하는 이제 중고 기존에 있던 시설들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고요. 제가 그런 편이에요. 네네. 또 하나는 비용을 절약하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시설 혹은 뭐 사무용품 중에서 깨끗한 것들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이제 또 하나는 렌트죠. 요즘은 이제 렌트라는 부분이 많이 렌트도 있죠. 되나요, 요즘에요? 예, 렌트 리스가 상당히 많이 발전돼 있긴 한데 실질적인 비용을 따졌을 때 렌트 리스 같은 경우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지출되는 컴퓨터가 네. 되게 비싸다. 그런 네. 거는 조금 약간 그 럭셔리한 사무실 꾸미고 싶은 그런 분들이 단기간 하고 빠지는 약간 그런 분들이 쓰시는 거 그렇죠. 아닌가요? 프린터기 같은 경우는 렌트가 더 아 저렴하고. 프린트는 네. 예전에 프린트 사업 하셨죠? 그것 때문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렌트 때문에 많이 전 했어요. 그 생각들 많이 해요. 그러니까 사무실 너무 그러니까 외부의 손님들이 많이 오거나 내가 보여주는 모습이 중요한 업종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네네. 근데 극히 드문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 인테리어나 사무, 가구 이런 부분들도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거든요. 엄청 많이 네. 들어가요. 네. 그래서 만약에 새 거로 산다고 하더라도 좀 가급적이면은 좀 저렴하게 좀 구할 수 있는 곳들을 알아보고 혹은 아까 이제 잠깐 저희 얘기를 했었는데 지역마다 이런 중고 사무용품들만 전문으로 수집해서 판매하는 곳들이 있거든요. 수리하는 곳들도 있고 특히 만약에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곳이 주위가 전부 인근이 다 사무실들로 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그 지역 내에 안타깝지만 3개월, 6개월 내에 폐업하시고서 새 제품들을 어마어마하게 내놓으시는 곳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제품들을 갖다가 본인이 좀 활용을 하시면 적은 비용으로 또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욕심 좀 안 부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인테리어. 근데 제가 멋진 가구. 그거에 이제 비슷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찾아본 적이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게 그래도 한 5인 10인 이상 넘어야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받으려면. 근데 이제 1인 창업하시는 분들은 단가가 안 맞아요. 이분들은 오픈마켓에 검색하면은 망한 PC방에서 의자 하나, 책상 하나 이렇게 파는 게 되게 네, 많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대신 문제점 뭐냐면 PC방 의자 같은 경우는 흡연실인지 아닌지를 좀 왜냐면 담배 냄새가 엄청 많이 나서 그것만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말씀. 네, 저 같은 네. 경우는 새 제품 살 때는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요. 네네. 네이버에서 네이버 쇼핑에 검색을 하면 굉장히 최저가로 쭉 나와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최저가 제품들을 조금 많이 사용하는 편이고 그리고 중고 제품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금방 그 닳거나 사용량이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제품 같은 경우는 중고나라 카페를 조금 이용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무료로 드립니다라는 많죠. 데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중고나라는 무료로 드립니다가 굉장히 경쟁이 굉장히 심해요. 한 번 올리면 바로 댓글 막 바로 달리는데 없어지죠. 피터팬은 조금 경쟁이 덜해요. 아,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다나와에도 있죠. 그렇게 무료로 드리는 데가 무료로 줍니다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보면 되게 재미난 것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서 뭐 책상 같은 건 사실 자기가 맨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새 거를 구매하고 뭐 의자도 새 걸 구매하시더라도 뭐 다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중고로 해도 될 부분 같은 것들은 그런 카페들을 이용하는 것도 제가 보기엔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금 잠깐 제가 쓰고 있는 사무실에 누가 공간을 잠깐 빌려줘서 제가 이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옷장도 있고 그다음에 책장도 있고 의자도 있고 책상까지 다 해가지고 구비를 하는데 한 인터넷에서 한 25만 원이 채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인터넷에 이렇게 좀 저렴한 제품들 그런 분들 있죠. 난 사업 오래 할 거니까 난 그래도 한 5년 쓸 거 살 거야 이러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그렇게 해서 좀 저렴하게 차라리 구입들을 하시고 그 남는 비용으로 가지고 또 다른 곳에 네, 맞습니다. 매출 쪽에다가 더 신경 쓰시는 게 뭐 나을 것 같다는 생각. 요즘에 제가 좀 이 얘기도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제가 좀 약간 힘들고 다시 시작할 때 저희 부모님 사신 아파트 조금 좋아요. 그래서 거기에 목요일마다 나오죠. 제가 많이 제품을 나옵니다. 정말 좋은 하는데 그거 정말 좋은 네. 거예요. 정말 제가 좋은 아이디어. 네. 거기 이제 요즘 줍줍이라고 하던데 그거 보고 거기 줍줍이. 보면 줍줍이. 되게 좋은 건 되게 새 건데 좋은 게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나가다 보니까 이거 정말 쓸만한데 이거 왜 버렸지 하는 것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거기 복합기도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게 거기서 갖고 온 거거든요. 어느 네. 분이 복합기 안 쓰시나 봐요. 그래가지고 잉크 그거를 굳어서 그냥 바로 버리는 거예요. 네 그냥 잉크를 굳어서 버렸는데 그거 그 뭐죠? 노즐. 그 헤드죠? 아니 헤드 말고 그 위에 노즐이 뭐죠? 헤드예요. 네. 그것만 바꾸면 카트리지만 바꾸면. 카트리지만 거 한 5만 원 주고 바꾸면 그럼 새 거. 그거 새거 되거든요. 그래서 저 지금 갖고 와서 엄청 잘 쓰고 있어요. 그 무선 네트워크도 되는 복합기거든요. 저는 속옷만 아니면 다 중고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저희 의자도 속옷만 아니면 되는 걸로. 네. 네. 의자도 거기에 보니까 좋은 거 요즘 굉장히 듀오백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뭐 좋은 청소기 같은 거는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조금 자존심을 조금 버리시더라도 처음 시작하는 거 그거
맨 처음에 사무실 있다가 조금 더 키워서 좋은 사무실 갈 때 그때 새 거 구매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좋은 동네 아파트에 재활용 날짜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고 굉장히 있습니다.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나씩 늘려가는 그 재미가 또 그 사업의 또 재미 중에 하나니까. 있죠, 뭐 책장 같은 거 갖고 와서 색깔 조금만 이쁘게 칠하면 더 좋은 게 리폼하면 좋은 게 되니까. 네. 네. 좋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꿀팁을 좀 많이 얘기하는 편이에요. 네. 혹시 더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제가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정리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정리하면 끝이라서. 네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 말씀들을 좀 정리할까 했는데 아까 우리 민 대표님이 텍스트로 정리를 해주신다고 하셔갖고 제가 네, 어려운 부분은 제가 네, 말 정리는 안 하는 걸로 제가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창업에 관련된 아주 몇 가지 이제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오늘 다루지 못한 부분들이 이제 창업에 필요한 대출이나 투자 요거는 제가 다루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회사를 창업을 하게 되면은 업무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 업무 시스템 구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다음 회차에 좀 저희가 연기를 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좀 다루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이제 마이크를 또 네. 잡았어요. 그래서 마무리를 할 건데 그 전에 이제 마지막 지금 주차장에서 잠깐 차를 지금 제 갇힌 거 알아요? 네 차를 빼고 오신 마무리 전에 한 네. 말씀만 좀 해주세요. 네, 아까 전에 조용하셔가지고 다 어디 갔지 이분 했을 거예요 아마. 네. 마무리요? 저 네. 오늘 한 얘기에 대한 마무리라는 거죠? 네, 아니 저희가 방송 마무리를 네, 제가 방송 할 마무리. 하고 건데. 싶으신 아직 못한 얘기가 있으면 네, 오늘 한번 좀 얘기를 좀 더 해보시라고. 우선은 어쨌든 창업할 때 그냥 마음만 가지고 할 수 없는 거를 오늘 방송 들으신 분들이 좀 많이 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방송 계속 꾸준히 들으시면 아무래도 창업 준비 따로 별도로 하시는 것보다 약간 이렇게 종합적인 타인의 의견들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서 겪었던 일들 같은 거 다 모아서 좀 미리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우리 구피디님 그거 얘기도 한번 좀 해주세요. 저희가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네. 지금 저희 듣는 네. 청취자분들이 네. 뭐 어떻게 우리가 진행될지 대해서 아직 궁금하신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음, 저희가 네. 그 순서가 당황스럽네요. 지금 나는 표정이 지금 네. 마무리하려고 이제 여기 딱 글자 보고 있는데 갑자기 뭐 할지 얘기하라고 해서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제가 왜냐면 저희 방송 들으신 분들이 그래요. 아니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 어떤 방식으로 갈 거냐, 그리고 뭐 다음 회차가 뭐가 있냐, 뭐 이런 거 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계속 궁금해하시는 걸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 창업 순서대로 어떻게 보면 쭉 나가는 거 그대로 가는 거 오늘 맞는 거죠? 오프라인 얘기를 했고 네. 다음에는 오늘 못한 이야기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 부분을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업무 시스템에서 저는 스마트 워크를 먼저 좀 다루고 싶어요. 네. 그 부분을 하고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넘어간 다음에 다시 마케팅을 한번 훑는 걸로 네. 일단은 그렇게 하면은 시즌 1이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네. 예상을 하고 시즌 2에는 멤버를 바꾸지 않고 계속 가는 걸로 잠깐 뜸들이셨어요. 네. 아, 그리고- 영상을 좀 추가해서 조금 네. 더 이렇게 풍성하게 만드는 맞아요. 걸로 좀 기획을 하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방송에 네. 어차피 나가는 시기랑은 안 맞지만 이렇게 네. 오프라인 강의 계속 기획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 얘기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끝났을 때라서 그쵸? 아마 이제 이거 나왔을 앞으로도 때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저희 책도 나오지 않나요? 저희 책이 그쵸. 책이 출간했을 요거 것 나올 때 같네요. 아마 저희 책이 그래도 나오. 출간하고 얘기를 그럴까요? 혹시 이게 사람 일이라는 건 모르는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제가 뭐 하나 알려드리면 지금 저희 방송 듣다 궁금하신 게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궁금한 것들은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려주셔도 되고. 제가 예. 네. 아 그리고 이거는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네. 저희 카카오톡 아이디가 있어요. 네. 옐로 아이디인가요? 옐로우 아이디가 네. 있어요. 그래서 아재들의 창업톡이라고 치면 저희 옐로우 아이디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문의를 주셔도 네, 됩니다. 이거 24시간인가요? 근데 제가 관리하고 있는데 네, 좀 있으면 여기 있는 분들 다 관리자로 제가 넣을 수도 있습니다. 네. 거부하는. 네, 일단은 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 그래서 대표님이 24시간 동안 받아주시는 네, 이쪽으로 질문 올려주시면 저희가 다음 방송 때 아니면 방송을 못 하더라도 저희 페이지에 저희가 답변을 제대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카카오톡에 아재들의 창업톡을 검색해 주시고 저희 다 친구 등록 네. 해주시면 대단히 아재들의 감사하겠습니다. 창업톡. 네, 네. 아재들의 창업톡 이제 카카오 옐로 아이디, 옐로우 아이디 페이스북 페이지,
유튜브 채널. 이렇게. 네. 말씀 안 드렸는데 밴드도 제가 만들어놨습니다. 아, 역시 빠릅니다. 다 웬만한 건 다 만들어놨는데 제가 하나씩 풀려고 24시간 동안 항시 대기하겠습니다. 네, 밴드도 있으니까 뭐 밴드는 저희가 아직 그 관리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좀 미리 생각나시면 네, 미리 검색해서 들어오셔도 됩니다. 네. 자, 또 아쉬움이 남으시는 분들 있으시면 제가 정리하기 전에 뭐 말씀하실 뭐 예, 뭐 저희 계속 네. 창업 관련된 얘기 하고 있는데요. 좀 그 얘기 그냥 또 다시 한번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주위에 워낙 많이 창업하다가 실패하신 분들을 많이 봐서 창업은 새로 내가 직업을 갖거나 내가 새로운 곳에 취업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제 그 개념으로 그대로 이해하시다 보니까 힘들어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창업은 그 경영 전반에 걸친 모든 것들을 다 통과해서 본인이 해야 된다라는 그 개념으로 좀 이렇게 인식 전환을 하고서 시작을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진지하죠, 저. 아, 네. 네, 아 진정하제. 저도 진지한 스타일인데 덕분에 제가 조금 가벼운 느낌이 나서 참 행복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자, 역사를 살펴보면 난세마다 영웅이 있었습니다. 영웅들은 안주하지 않고 항상 더 큰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 도전하고 싸워 이겼습니다. 창업만큼 수성, 즉 기업을 유지하면서 계속 성장시키는 것이 정말 어렵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짐 콜린스의 굿 투 그레이트라는 책의 내용에 플라이 휠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가장 중요하게 다루었던 내용에는 CEO의 리더십과 좋은 인재와 함께하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기업의 리더는 강력한 카리스마보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겸허함을 갖고 있으며 겸손함으로 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인재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들을 할애했는데 사업의 아이템보다 누구와 일하는가에 초점을 맞춘 기업들이 큰 성장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직원을 채용해서 좋은 인재로 교육시키는 것보다 좋은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이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기업 성장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인 구글 역시 많은 책과 매스컴을 통해 인재 등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업을 준비하시고 계시거나 이미 창업을 하신 대표님들도 이 부분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을 열심히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다루지 못했던 주제와 스마트 워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거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세인 씨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아재들의 창업톡!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바이바이. 나 좀 진짜 줄여서. 나 대박. 네. 내려갔는데 밖에 문이요 잠겨요 자동으로. 아, 핸드폰도 안 갖고 갔는데, 네, 맨 밖에 문. 근데 전화를 그래서 길 가는 아줌마를 전화를 빌렸어. 근데 여기 전화도 안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 들어오고 밖에 추운데 떨고 있었다니까요. 아, 나 진짜 너무 황당했어. 휴대폰은 꼭 갖고 다녀야 돼. 그러니까요. 이게 잠깐 갔다 오는데 뭔 일 있을 거라 생각도 못했지. 오늘 편집하기 진짜 어려운데 내용은 제가 알잖아. 나 내용 너무 아니 좋은 편집하기 뭐 두 번 끊겼잖아. 차라리 끊기는 게 쉬워. 내가 한번